하겠습니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장용진 TV가 오늘부터 좀 최대한 정상 진행 방식대로 정상화를 좀 시키려고 합니다. 장용진 TV의 가장 킬러 컨텐츠라고 하면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재판 소식 뭐 전해드리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오늘 윤석열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윤석열 재판의 증인으로 한덕수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그 소식을 오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장에 역시 오늘도 이분뉴스 강지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강지호 기자도 놀랬겠어요. 장용진 TV 채널 날라갔다 그래가지고. 선배님이랑 같이 있지 않았습니까? 참, 네, 제가 이제 그 채널 날라간 걸 인지하는 그 순간에 강지호 기자 옆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랑 같이 이제 놀래가지고 이제 그 우왕좌왕한 거, 그다음에 제 얼굴 사색된 거까지 다 현장에서 봤습니다. 예. 저는 실시간이었죠. 실시간으로 봐가지고, 네. 근데 참 이게 확실히 뭐 하나하나 좀 따지고 좀 만약을 대비해서 하나씩 그 작은 거 하나라도 정확하게 해둘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런 갑작스러운 일 생겼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예, 사실 당장 불편하지 않으니까 그냥 넘어가지라고 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예, 내가 생전 참 법학 배웠다고 하는데 이게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는 게 이럴 때 딱 쓰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자, 제가 불교 방송 출신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는 말이 그렇게 험악하게 안 들리실 겁니다. 다른 종교인이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는 말하면 되게 비하로 들려요. 아,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기독교 쪽이다. 그러면은 기독교 쪽에서 물론 방송을 진행을 할 때 다른 특별한 의도가 있어서는 아니겠지만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라는 말을 쓰면 엄청 기분 나쁘게 들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용어를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는 합니다만 저는 불교방송 노조위원장 출신이에요. 그죠? 네. 자, 오밤중 뉴스. 오늘은 윤석열 재판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다녀오셨죠? 네, 오늘 실제로 윤석열 특수공무집행 방해 재판을 다녀왔습니다. 내란이 아니라 특수공무집행 방해.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이제 공수처에서 발부한 체포영장을 거부하기 위해서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했던 바로 그 사건입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한덕수가 오늘 증인으로 나왔네요. 네, 오늘 김정환 수행실장과 한덕수 총리 이렇게 두 명이 나오게 됩니다. 자, 김정환 수행실장은 윤석열 옆에 있었으니까 당시 그 특수공무집행 방해 그 사건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가장 잘 아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오늘은 주로 나왔던 내용들은 당시에 공수처를 막았었던 내용이 아니라 국무회의 당시에 어떻게 일이 진행되었는가가 나왔습니다. 네. 일단 국무회의하고는 좀 상관이 없긴 한데 그래도 어떻게 보면 중요한 부분일 수밖에 없어요. 수행실장 이름이 김정환. 네. 네. 그러니까 윤석열을 졸졸 따라다니면서 측근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 수행을 했던 사람이란 거죠. 뭐 과거로 따지면 4시 같은 느낌이죠. 거의 24시간 붙어 있는 그런 사람. 예. 예. 내시. 네, 네. 그렇죠. 네, 뭐 상선. 네, 상선. 네, 그런 사람인데, 네. 자, 윤석열의 상선이 김정환 네. 수행실장인데, 이분이 이제 증언을 했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어떤 내용을 주로 질문하던가요? 그 이전에 한덕수 재판에서 나왔었던 이제 증언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어떻게 당시에 이 안가에 가가지고 조지호와 김봉식을 만났고 그 이후에 대통령실을 이제 김용현과 함께 돌아왔고 그 이후에 뭐 한덕수라든지 여러 명의 국무위원한테 전화를 돌려서 이 안보 손님으로 모셔왔다라는 그런 내용을 증언하게 됩니다. 보안 손님. 보안 손님. 예. 네. 자, 그러니까 내란이 벌어지는 바로 그날, 네. 12월 3일.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러니까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 부분을 오늘 집중적으로 질문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날도 안가회동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안가회동이 2번 열린 거 아닙니까? 내란이 일어난 12월 3일에
한 오후 정도에 한번 열렸었고 네. 그다음에 내란 바로 다음 날 12월 4일에도 한번 열렸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은 12월 3일 오후에 열렸던 안가 회동 이 얘기부터 좀 진행이 된 거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그 모임도 그러면 김정환 수행실장이 뭐좀 준비를 했던 얘기인가요? 김정한 수행실장은 이 안가까지 윤석열과 함께 따라갔었고요. 네. 그 당시 안에서 이 김봉신과 조지호 그리고 김용현, 윤석열이 어떠한 내용을 얘기하고 주고받았는지는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따로 방이 배정되어서요. 그러니까 이제 따라가긴 따라갔네. 그렇죠. 따라가기만 했습니다. 문 앞에까지 따라갔고, 그렇죠. 그 전까지 문 앞에까지 있었던 일, 요걸 집중적으로 얘기를 했네요. 그렇죠. 이 남산의 부장들 보면 거기서 뭐 이병헌이나 박정희나 이렇게 만나가지고 술을 먹는데 수행하시는 분들은 다른 방에 있거든요. 그렇죠. 예. 김정한 실장도 이제 그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 사람들을 모았느냐 정도만 알고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뭐래요, 그래서? 우선 이 안가 회동과 관련돼서는 뭐 특이한 내용은 뭐 말하지 않았고 처음에 안가로 출발을 할 때는 윤석열과 함께 차를 타고 갔었는데 대통령실로 돌아올 때는 김용현과 윤석열이 같이 타고 가고 김정한 실장은 따로 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윤석열하고 김용현하고 내란 직전까지 계속 행동을 같이 했다는 얘기네요. 쭉. 계속 동행했다는 거죠. 그들끼리 그런 뭔가 막 서로 최종적인 긴밀한 얘기를 다 했겠네, 거기서. 그렇죠. 이렇게 시작도 같이 시작을 했지만 그 계엄이 국회에서 계엄이 해제된 이후에 이 계엄사령부도 같이 가거든요. 그냥 끝까지 윤석열과 김용현은 함께 지냈던 거죠. 그러니까 김정환도 따라갔을 테니까 그렇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대충은 잘 알겠군요. 그렇죠. 대충은 이제 다 알 수가 있는 거죠. 김정환도. 근데 일단 오늘은 뭐 특별한 진술이 나오지는 않았네요. 그렇죠. 또 한 가지 이제 궁금한 것이 당시 국무회의가 열렸지 않습니까? 한덕수가 열었느냐 아니면 윤석열이 열었느냐. 윤석열은 지가 열었댔어요. 김정환은 뭐라 그럽니까? 우선 김정환은 이 국무위원들이 이렇게 모여 있지 않았습니까? 네. 당시는 이제 11명이 다 안 모인 상태여가지고 윤석열의 접견실에 이렇게 7명이 모여 있었다고 합니다. 7명이. 예. 당시에 이제 들어오라고 해가지고 들어갔는데 이런 얘기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한덕수가 윤석열을 만류하는 느낌으로 요건을 맞추셔야 됩니다. 요건을 맞추셔야 합니다. 그렇죠. 이 얘기를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갈 쯤에 정적수라는 소리를 들은 것 같다고 합니다. 요건을 갖추셔야 합니다. 정적수 어쩌고저쩌고. 그렇죠. 야,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은 어느 정도 일치하는 부분이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덕수가 국무회의를 열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다는 얘기네. 맞습니다. 일단 그럼 윤석열이가 내가 열었어. 나도 뭐 법대 뭐 나도 뭐 법학 뭐 어쩌고저쩌고 나도 검사 생활 몇 년 이렇게 했는데 그거 다 뻥이네 일단은. 근데 만약에 윤석열이 국무회의 주재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더라도 윤석열이 증인으로 나와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 일이 급박하기 때문에 사후에 서명 받으면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한덕수가 요건이라는 얘기랑 같이 연결해서 보면 한덕수가 11명 맞춰준 거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계엄을 합리화시켜주고 합법화시켜주는 일을 했다. 그게 이제 한덕수의 내란 주요 임무 종사가 핵심이 그건데 맞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진건 부장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내란 우두머리 방조였습니다. 종범이었어요. 그런데 공소장에 내란 주요 임무 종사로 공소장 변경했잖아요. 그런 거 보면 한덕수는 계엄에 적극적으로 가담을 한 걸로 봐야죠. 그러니까 요건을 갖춰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다. 네. 그리고 요건을 실질적으로 갖추게 했다. 요건을 갖춰야지 이제 그나마 외형상이라도 합리화가 되니까 나중에 이제 실질적인 요건을 따지게 되게 되는데 지금은 윤석열이가 절차상의 하자도 있다는 얘기가 나와버린 상태라서 사실 더 변명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한덕수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덕수도 내란 주요 임무 종사가 된 건데 지금 얘기가 나온 걸로 보면은 한덕수가 내란 주요 임무 종사를 한 게 맞네요. 이렇게 돼버리면. 네, 뭐 실제로 접견실에 나와가지고 윤석열이 전화는 이렇게 표시를 CCTV로 확인을 했었고 네. 김영현 같은 경우는 막 손가락으로 4개 펼치고 이런 그쵸, 게 있었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위원들이 7명 있었습니다. 정적수를 맞추려면 11명을 맞춰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손가락을 4개를 피면서 맞추라고 한 거거든요. 그러면 김정환 실장 이 사람이 어떻게 국무위원들을 부른다든지 이런 건 안 했던 거 하던가요?
당시에 처음에 4명을 부르게 되고 그 이후에 6명을 구두로 불러주게 되는데요. 예. 당시에 이제 이 김정한 실장이 윤석열을 직접 듣고 강희구랑 얘기해서 둘이서 나눠가지고 국무위원을 불렀다고 합니다. 김정한이 부르기는 불렀군요. 그렇죠. 누구누구를 불러라 찝어준 거는 윤석열이고. 그러니까 윤석열이 부르면 그 사람이 이제 작성을 한 거죠. 기억을 못 하니까. 정리를 해볼게요. 윤석열은 그냥 사후에 사인 받으려고 해서 국무위원들 부르지 않고 진행을 했는데 한덕수가 불러야 합니다. 해야 됩니다. 이래가지고 국무회의를 부랴부랴 한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누구누구 부르라고 한 지시를 윤석열이 내렸고 그거를 김정한 실장이 시행을 했다. 강희구랑 같이. 예. 딱 떨어졌네. 그리고 한덕수는 송미령한테 야 미령아 빨리 와 전화도 했었고요. 재촉 전화. 그렇게 되면은 이 김정은 실장도 내란 주요 무정사가 되겠는데, 적어도 부하 수행죄까지는 되겠는데요. 그렇죠. 실제로 수행을 하고 국무위원들을 불렀으니까요. 어. 뭐 본인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번 기일에 본인은 이제 계엄을 잘 몰랐고 국무회의 하는 것도 몰랐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사실 수행실장이나 되는 사람이 진짜 아무것도 모를까? 라는 의문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보 코스프레를 하겠다 이건 거죠, 이제. 그렇죠. 예. 그렇지만 어쨌거나 그 과정에서 윤석열, 김정한 실장 본인은 바보가 됐는지 모르겠으나 일단 윤석열과 한덕수의 혐의는 어느 정도 입증이 됐다라고 보는 게 맞겠네요. 네, 맞습니다. 윤석열 표정이 어떻던가요? 윤석열 표정이 그렇게 막 좋지는 않았습니다. 음. 제가 사실은 이게 정면으로 바라봤을 때 윤석열이 잘 보이지 않아서 잘 보지는 못했는데 보니까 오늘 막 머리도 짧게 자르고 오고 했더라고요. 자, 김정한 실장 다음에 또 증인이 나왔잖아요. 네. 한덕수가 나온 건가요? 한덕수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그럼 김정한과 한덕수. 네. 한덕수가 뭐라고 얘기했을지 상당히 궁금해요. 저도 사실은 오늘 김정한 실장은 별 얘기 안 했으니까 한덕수 때 뭔가 쏟아지겠구나. 그리고 이번에 결심이 있었으니까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겠어요. 그치, 징역 15년. 야, 그런데 선사하기 전에 판사가 말하기도 전부터 자기는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얘기합니다. 26년 1월 21일 형사재판 선고가 결정돼 있어서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증언을 안 한다고 한 거네. 그렇죠. 판사는 그렇다고 인정해줘요? 판사 같은 경우에는 우선 특검에서 이 형사재판 상황 중에서 본인 재판과 관련 없는 내용도 있을 수 있으니 그 부분은 증언을 해달라라고 하니까 그 재판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증언해달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하지만 한덕수가 유일하게 증언한 것은 그 엄청 과거에 금융실명제 있었잖아요. 금융실명제면 김영삼 때. 김영삼 때. 아니 계엄과 관련된 얼마 1년밖에 안 된 내용은 기억이 안 나는데 금융실명제는 기억이 잘 나나 봅니다. 금융실명제에 대해서는 이야기했어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전부 다 증언 거부를 했습니다. 아니 당장 1년 전 건 기억 안 나면서 금융실명제면은 그게 94년인가 그래요. 93년, 94년이거든요. 거의 30년도 더 된 일인데 30년 전 거는 술술술 기억을 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죠. 1년 전 건 얘기 안 하더라. 야, 이 얍삽한 놈일세. 제가 93년생이거든요. 그때의 내용은 또렷한데 하여튼 계엄에 대해서는 증언을 거부하고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일단 자신의 선고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증언 거부를 하겠다. 네. 그리고 판사도 일단 받아주는데 직접 관련된 거 말고 다른 건 증언해 달라. 한덕수 입장에서는 직접 관련 안 된 거는 그럼 김영삼 거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이제 변호인 측에서 금융실명제에 대해서 막 물어본단 말이에요. 당시에 김영삼 같은 경우에도 국무회의 열기는 했지만 통보하고 바로 하지 않았느냐. 아마 변호인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도 회의를 2분 진행을 했거든요. 11명의 국무위원들이 모이고. 그래서 국무위원들이 본인들의 의견을 필요로 못했다고 주장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통보하고 바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게 잘못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명을 하고 싶은 거죠. 근데 그때 김영삼은 그래도 다 불러 모으긴 했어. 그렇죠. 웬만한 사람 다 불러 모았어. 그러니까 보안을 철저하게 유지는 하고 있었지만 어쨌거나 국무위원들을 다 불러 모으는 거는 분명히 했어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게 금융실명제는 그때 법을 여러 번 만들었는데 법 진행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계속 저항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리고 금융실명제 관련해서 뭔가 진척이 있으려 그러면 주식 가치가 폭락을 하는 거야. 주가 시장, 주식 시장. 네. 그래가지고 이걸 뭐 금융실명제를 해야 되네 말아야 되네 말도 많았어요. 그때. 그러니까 지금은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렇죠. 당시 우리나라에서 가장 돈 많은 사람이 누구라고 되어 있었느냐? 혹시 생각나는 사람 있을까요? 홍길동? 맞아요. 아 진짜 정확했어요. 홍길동이에요? 당시 우리나라에서 제일 돈 많은 사람은 홍길동이다. 아 예. 왜냐면 이름을 본인 이름 안 써도 되잖아. 그러니까 그렇죠. 다 가명인데 가명으로 치면 홍길동이 제일 많은 돈을 갖고 있더라. 야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금융실명제를 하려고 하니까 이 홍길동이 돈을 풀어버리는 거야. 야 이제 홍길동 도둑질 안 해도 되겠는데요? 네.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금융실명제를 해야 되네 말아야 되네 뭐 부작용이 있네 없네 난리도 아니었어. 그래서 별 수 없이 그 금융실명제가 그렇게 무산이 되는 분위기였어요. 그런 분위기에서 빵 치고 나간 거였거든요. 네. 이건 완전히 틀리지. 그렇죠. 근데 그랑 똑같이 성산행에 놓고 비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변호인. 야, 이게 이제 국민들을 우롱하는 겁니다. 당시 기억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아요. 그렇죠. 당장 우리 그 지호 씨도 모르는 얘기잖아. 저는 모르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호 씨보다 한 10살 정도 많은 사람들도 당시 그 초등학교 2, 3학년이었단 말이야. 몰라 상황을. 그러니까 지금 전체 인구의 한 절반 정도는 알고 절반 정도는 모르니까 그걸 악용하라는 거지 이제. 그래서 그때도 했었는데 근데 금융실명제하고 계엄하고 같냐고. 그렇죠. 어. 그리고 이제 오늘 특검 측에서 얘기한 것 중에 기억에 남는 게 저희는 국무회의 요건 11명이라고 지금 알고 있잖아요. 네. 근데 비상경과 관련돼서는 11명이 아니라 국무위원 전부 다 모아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그게 맞죠. 그게 맞다고 합니다. 이렇게 국무위원들이 심의를 하긴 해야 돼요. 그래서 의결은 안 하고 대통령 마음대로 하더라도 심의는 다 참여를 하는 게 맞습니다. 부서도 다 해야 돼요. 원칙적으로 다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비상계엄이라는 게 국가 정말 중요한 상황이지. 사실 우리가 몰라서 그러는데 계엄이 뭐냐면은 한자로 하면 계엄이 민정을 폐지하고 군정을 시작한다가 계엄이에요. 군정을 시작한다고. 그러면 이게 민주정부가 뒤집어진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사항을 결정을 하는데 국무위원이 빠진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적어도 참석하라고 통보는 해야 되는 거야. 근데 그걸 안 했다. 그 중단하자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김영삼은 다 통보했어. 급해서 못온 뭐 다른 일 때문에 못한 사람 참석 못한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통지는 다 했어. 근데 그걸 굳이 갔다고 끼워 붙이는 게 사실 말이 안 되긴 해요. 근데 한덕수는 뭐래요? 그래서 윤석열은 당연히 그거랑 같다라고 우길 것 같고 한덕수도 그렇대요? 한덕수는 우선 증언을 거부했기 아. 때문에 그런 내용들은 나오지 않았고 그 예전 내용을 조금 가지고 와보자면 그 윤석열이 당시에 9명의 위원들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장관들을. 그것도 사실은 문제인데 이걸 왜 안 불렀느냐. 신속하게 빠르게 올 수 있는 위원들을 불러야 되기 때문에 안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전에 어떻게 진술했었느냐. 보안과 관련되었기 때문에 본인의 말에 꼬치꼬치 안 물어보는 그런 장관들을 부르라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사실 이거 자체가 선별이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꼬치꼬치 캐묻고 그 시비를 걸 수 있는 사람들은 빼고 그렇죠. 그냥 예스맨들만 다 불러 모았다. 그렇죠. 근데 저는 여기서 되게 의문인 게 경고성 계엄이라며요. 민주당이 예산을 깎고 그리고 당시에 감사원장이었나요? 탄핵하고 이것 때문에 계엄한 거라며요. 그렇죠. 정보를 최대, 주기 위해서. 근데 뭐가 그렇게 급해가지고 보완을 하고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보안을 유지하는 건 유지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까지 급한, 사람을 예. 빼고 그렇게 한다는 건 좀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죠. 근데 참 예, 그렇게 주장을 한 거네요. 네, 예. 맞습니다. 한덕수는 거기 맞춰가지고 진술 거부해 버린다. 네. 한덕수 얘기가 참 중요한데 한덕수 얘기는 거의 안 나온 거네요.
그렇죠. 오늘 금융실명제 얘기만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김정한 수행실장도 오전에 1시간, 한덕수도 오후에 1시간 진행돼서 오늘 재판이 3시에 마무리가 됩니다. 빨리 끝났네요. 오늘 빨리 끝났죠. 자, 그런데 한덕수 태도가 많이 바뀌었다면서요? 제가 깜짝 놀란 게 목소리 자체가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예요. 원래 한덕수가 본인 재판에서는 상당히 당당했거든요. 그렇죠. 아니 내란 또는 계엄 나 방조 아니야. 나 계엄 막으려고 했다?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뭐 야 혐의 야 해석 자체가 너무 과하잖아. 야 이거 논란 여지가 많아 이런 식으로 상당히 당당하게 얘기했어요. 근데 오늘은 처음 얘기할 때부터 목소리가 기어 들어가고 그 뭐라고 하죠? 자존감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징역 15년 구형이 상당히 충격이 컸나 보군요. 그렇죠. 저도 생각이 났던 게 한덕수 같은 경우에는 징역 15년을 구형받을지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받는 것과 받지 않은 것은 예상을 하더라도 무게가 다를 것 같아요. 당장의 눈앞에 감옥이 아른아른 거리잖아요. 1월 26일 날 선고거든요. 만약에 15년 구형하거나 그 이상 구형이 되면 바로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한덕수 같은 경우는 나이가 많기 때문에 77세잖아요. 네. 90 징역 15년이면 이제 죽을 때까지 나오지 말란 얘기지. 사실상 바깥의 공기를 맡을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멘탈이 지금 나갔다. 그리고 지금 이진관 부장이잖아요. 그렇죠. 이진관 부장이 세게 때릴 것 같아. 저도 그래. 예, 다들 그렇게 예상을 하더라고요. 이진관 부장이 내란 우두머리 방조죄가 아니라 내란 주요 임무 종사를 하라고 공소장 변경을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은 자기가 볼 때는 내란 주요 임무 종사라고 보이는 거야. 그렇게 해서 공소장을 바꾸라고 했으니까 내란 주요 임무 종사로 봐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할 거였고 만약 내란 임무 주요 임무 종사라면은 당시 국무총리였다고 형이 세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징역 15년 특검은 좀 싸게 불렀는지 몰라도 글쎄 징역 15년이 선고가 된다면 얘기는 또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막 한덕수 입장에서는 아유 씨 이진관이는 이보다 더 때릴 수도 있는데 라는 생각을 하긴 했을 것 같네요. 뭐 요즘에 뉴스 보니까 그 추경호와 한덕수의 전화 내용이 조금 나왔었잖아요. 네.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혹시 한덕수가 특검과 플리바게닝 한 게 아닌가? 그런 것 때문에 구형을 약하게 때린 게 아닌가? 이런 추측은 많이 내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진관 부장은 형량을 꽤 많이 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한덕수가 좀 위축이 되어 있는 것 같더라. 네, 확실히 위축이 되어 있었습니다. 목소리 같은 것도 좀 작고 그랬겠네요. 제가 그래서 이 작성해 놓은 것도 목소리가 기어 들어감이라고 적어놨어요. 아, 목소리 기어 들어간다. 예, 정리하는 자료에서도. 야, 그게 확실히 구형이 되니까 그냥 기소된 것과는 좀 분위기가 다른 모양이겠네요. 그렇죠. 그럼 지금이라도 뭔가 좀 막 이렇게 시원하게 좀 밝히지. 아니 저 같아도 좀 시원하게 밝혔으면 좋겠는데 예. 그러지는 못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지들이 이제 내란의 한통 속이니까 그렇게 된 것 같네요. 아니면 사실 한덕수와 관련돼 가지고 진술이 되게 애매한 부분도 많잖아요. 네. 우리가 봤을 때는 확실히 내란 주요 임무인데 그 애매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본인한테 불리하게 흘러갈 수도 있으니까 증언 자체를 거부한 것 같아요. 야, 그러면은 야 윤석열이 반응은 어때요? 윤석열은 이거 보고 뭐 약간 좀 흐뭇해하던가요? 어떻게 하던가요? 아니 근데 윤석열이 특징이 하나 있더라고요. 본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하는 사람 있잖아요. 예. 뭐 홍장원, 곽종근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면 증언하면 못 참고 본인이 증인 신문을 하거든요. 근데 본인에게 유리한 뭐 김정한, 한덕수 이런 사람들한테는 증인 신문을 안 합니다. 그래서 윤석열이 입을 열면 불리한 증인, 입을 안 열면 유리한 증인. 약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덕수는 입을 다무는 게 본인한테 제일 유리하다. 그렇죠. 야, 다음번 재판도 뭐 일주일 뒤에 열릴 것 같은데 증인이 또 따로 정해졌죠? 네,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하태원 해외 홍보 비서관 그리고 유창호 외교부 부대변인이 나오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계엄이 선포되고 난 다음에 계엄을 합리화하는 얘기를 이제 해외에 공표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우선 하태원 같은 경우에는
근거, 그러니까 이 비상계엄이 정당하다라는 것을 이제 만들었던 사람이고 이 유창호라는 사람은 그거를 널리 퍼뜨린 사람, 유통업이죠. 유통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사실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에 해당이 돼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또 특히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이게 계엄이 해제되고 난 다음에 한 짓이라 2차 계엄 등등의 어떤 의혹이 분명히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한 얘기도 추궁도 아마 진행되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네, 맞습니다. 다음 주도 뭐 좀 상당히 좀 의미 있는 한 주가 되겠네요. 예, 12월 12일인가 진행되는 12월 12일. 예,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이 뭐라고 할지 상당히 궁금해지네요. 근데 네. 한덕수의 태도, 야 그러면 앞으로 구형이 계속 이어질 텐데 그 구형 받는 증인들마다 저렇게 기가 팍 죽어 나오면 볼만하겠네요. 아유, 그렇죠. 이게 한독수 같은 사람이 당당하게 이야기하면 사실 완전 히 열이 뻗치거든요. 근데 확실히 이번에 구형이 나오니까 한독수의 기세가 꺾였다. 그러니까 이래야 진작에 그래서 이게 좀 구형도 되고 이렇게 처벌이 됐어야지. 그래야지 내란 세력들이 준동을 안 하는데 재판이 길어지면서 내란 세력들이 더 준동하게 됐다라는 걸 피하기 어렵겠네요. 그런 지적은. 그렇죠. 네. 내일도 재판이 있죠? 네, 내일 김건희 재판에. 내일은 김건희 재판 당첨됐다고요? 내일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네. 이 분위기가 내일 또 참 여러 가지 추경호 영장실질심사도 있고. 그렇죠. 오늘 3시부터 들어가서 하고 있죠. 야, 이 볼만하겠네요. 야, 진짜 볼만하겠다. 내일이 이제 12월 3일이에요. 그렇죠. 드디어 1년. 내란 1년 되는 날인데 볼만하겠네. 아유, 1년이라니까 갑자기 소름이 돋네요. 그날 딱 맞춰서 김건희 재판이 열린다. 네. 근데 여러분 또 결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이제 확정적으로 결심이라고 하는데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이모 씨를 증인으로 세울 것인가 안 세울 것인가 이게 뉴스로는 또 안 나오더라고요. 이준순가는 그 사람 말이죠. 예, 맞습니다. 그 김건희의 비밀을 지켜주고 싶어 그렇죠. 했다는 그 가까운 최측근. 그렇죠. 그 최근에 몇몇 나온 뭐 이상한 문자의 주인공. 그렇죠. 비밀을 지키고 싶은 사람 바로 나야.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야, 근데 이준수가 나이가 김건희랑 비슷한 걸로 돼 있던데 예. 반말조로 왔다 갔다 한다. 와, 나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가긴 해요. 그렇죠. 이해가 좀 안 가죠. 네. 그래서 결심을 해도 중요한 재판이고 우리 준수 씨가 나와도 매우 중요한 재판이 될 내일 겁니다. 결심이면은 뭐 구형도 나올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구형도 하여튼 뭐 좀 상당히 관심이 가고 이준수가 나오면은 또 이준수가 나온다고 또 한번 또 그 언론에 관심이 집중되겠네요. 단순 친밀한 관계인지 사랑인지도 한번 많은 아이,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많은 얘기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예. 내일 진짜 내란이란이 딱 1주년 되는 날인데 참 그러네요. 여러 그렇죠. 가지 생각이 들게 되네요. 오늘 밤에 추경호 영장이 어찌 될지도 좀 봐야 되겠는데 그렇죠. 아직 나온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예. 나오는 대로 또 저는 또 여러분들한테 자세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지호 기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예, 앞으로 저희 장윤진 TV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우,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스승님 아니겠습니까? 아이고야. 네, 자 그러면 네. 내일 뵙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왜 아직도 3년간 같은 통신사 인터넷 계속 쓰고 계세요? 속도는 빠르게 혜택은 빵빵하게 비교원 인터넷 비교 원할 땐 인터넷 가입 적용속도 인터넷 가입을 원할 땐 비교원